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장 난치성, 즉 낫기 힘든 질환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관심은 많은데 아직 획기적인 치료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그런 부모들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. 그래서 우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치료 원칙을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어요. 그 치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치료 방법은 수십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에요.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6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솔직히 평생 가는 분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관리하는 데에 목적을 두셔야지 됩니다. 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치료는 쉬운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데 사실 심하면 그렇게 쉬운 방법은 없죠. 또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 개인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가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좀 심한 집중적인 치료를 하셔야 될 거고요.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가벼운 관리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우선 환자가 초진, 즉 처음 오실 때에는 환자 교육시키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됩니다. 사실 여기저기 다 돌아보셨기 때문에 약은 뻔하게 어떤 약인지 아는데 사실 이런 질환에 대해서 확실히 그 치료 원칙을 정립시키는 데에는 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질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, 완성질환이다. 즉 치료를 한다고 어떤 치료를 해도 이 치료를 한 번 해서 또는 두 번 해서 끝날 치료가 아니다. 그것을 첫 번째 아셔야 될 거고, 또한 다른 알러지와 동반 가능성이 많다. 즉 천식이나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경우랑 동반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. 또 장기 치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고, 또 근본 원인은 모른다. 즉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. 근데 이 한 가지만 원인이라면 이 한 가지 대한 치료만 하면 낫는 게 질환인데요. 이 아토피 피부염은 원인이 너무 많아요. 즉 유전적인 것부터 환경적인 거 또는 면역적인 거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작용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아토피 피부염이 워낙 난치성이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정말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 방법을 다 써요. 그래서 한방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쓰고. 근데 물론 이런 거 해서 낫는 사람도 있겠죠. 근데 그 확률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러니까 100명 치료해 갖고 한 명만 나도 그게 과대하게 선전돼서 이 방법이 막 좋은 방법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우리는 100명 치료해서 50명 낫는 또는 70명 낫는, 즉 대다수가 낫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셔야지 어떻게 몇 명이 요행이 나서 그걸로 과대 확장된 그런 치료에 대해서 현혹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 요인 회피하는 것이고 아마 제가 시간을 내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즉 환경이나 자극물질, 알러젠 그리고 이제 세균 감염이 중요한데 특히 저는 세균 감염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간지러워서 벅벅 긁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되고 세균 감염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아토피 피부염보다 결국 세균 감염이 더 문제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빨리 캐치해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. 그다음에 그 피부 관리는 보습제 사용은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.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즘 보습제라고 해갖고 싼 거서부터 정말 비싼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보습제라는 것은 결국 그 성분이 중요하고요.
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최신이 나오고 좀 좋은 보습제일수록 피부의 그 피부막 보호하는데 더 좋은 성분이 더 들어갈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약용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슈퍼에서 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일반적인 아토피 약물 치료에는 커다랗게 4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국소 스테로이드.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해갖고 아주 기피하는 연고가 있죠. 근데 이 국소 스테로이드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에선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아마 전문가, 즉 피부과 의사랑 잘 의논하신다면은 전문가가 권할 때는 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애 고생시키는 것보단 차라리 단기간이라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, 또 약한 스테로이드는 그렇게 오래 바른다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습니다. 두 번째는 이런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겁이 많아지고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나온 것이 국소 칼시뉴린 이니비터라고, 우리가 그 약물명으로는 프로토픽이나 엘리델이라는 연고예요. 이런 것이 그 면역을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에 스테로이드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이러한 약물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약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요법이라고 해서 좋아진 상태에서, 즉 정상 피부에도 한동안 발라주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먹는 항히스타민제, 우리가 알러지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시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애가 많이 간지러워하실 때에는 당분간 사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. 물론 항히스타민제 먹는다고 가려움증이 다 가라앉지는 않지만, 가려움증이 가라앉는다면 항히스타민제 쓰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다음으로는 진물난 그런 경우, 즉 애가 많이 긁어서 진물 난다 그러면 세균의 감염일 가능성도 꽤 많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꼭 사용하실 걸 권해드리고요. 아토피는 이렇게 간단히 나으면은 사실 그 고민하신 분이 없겠죠. 상당히 난치성 아토피가 있습니다. 즉 어떤 약에도 치료가 잘 안 되고, 애는 그 몰골이 아주 그 많이 긁고 껍질 까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갖고 남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심한 난치성 아토피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 면역 조절제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코스포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장 이식할 때 그때 먹는 그 면역 억제제거든요. 이런 약을 소량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. 물론 그 나름대로 부작용은 꽤 많지만 역시 전문가랑 잘 얘기하셔서 잘 조절하시면 아주 심할 때 그때 사용할 때에는 꽤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광선 치료라고 해서 네로 UVB 밴드 광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. 즉 자외선의 아주 일부의 한 가지 파장만 뽑아갖고 치료를 하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치료라고 아시죠? 우리가 그 천식이나 아니면 아르렉성 비염 치료할 때 우리가 주사를 만다든지 아니면 혀에 뭐를 넣어갖고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도 역시 아토피에 사용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생화학 제제, 즉 대개는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 그런 계통의 약인데요.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이런 것은 물론 그 약 이름을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그 나름대로 꽤 효과적인 약이 많기 때문에 너무 병원 가시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. 또 병원에 가면 참 부작용이 많은 약들을 써갖고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안 가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. 또 기존에 병원에 가셔갖고 치료해봤자 별로 효과를 못 봐서 다른 데를 가서도 별로 효과를 못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안 가시는 분도 많고요. 그렇지만 애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애는 상당히 괴롭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뭐 감염이나 2차적인 부작용이 꽤 나타나기 때문에 좀 많이 심하실 때에는 좀 뭐랄까 전문적인 또는 잘 치료하시는, 그리고
이상한 데가 아니라 반드시 그 피부과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아토피 보조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. 즉 아토피 보조 치료라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아토피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아토피 기본적인 치료하고 다음과 같은 치료를 같이 하시면은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 치료군에 집어넣는데요. 첫 번째는 감마 라이노닉 애시드라고 해서 우리가 달맞이 종자류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달맞이 종자류가 그 아토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피부 미용이나 뭐 치매나 뭐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진 일종의 이제 기름이에요. 그래서 이런 기름을 복용을 하면은 아토피에도 좀 도움이 될 경우가 꽤 많고요.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한마디로 유산균입니다. 근데 왜 그 장에 있는 유산균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. 이 아토피라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면역에 관계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런 유산균이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물론 유산균 종류는 뭐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이제 피부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유산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드시면은 일단은 장에도 좋을 뿐더러 장이 좋다는 것은 즉 면역 전반적인 면역도 좋아지고 또한 아토피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. 다음으로는 비타민 D, 그러니까 비타민 D라는 거는 여러 가지 비타민 중에 하나고요. 즉 피부에서 자외선, 즉 햇볕을 만나서 합성되는 그런 비타민입니다. 그래서 이런 비타민 D가 결핍한 경우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나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스턴트 음식입니다.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 자체가 아토피에 나쁜 거는 너무나 자명하거든요. 그럼 왜 나쁘냐? 그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유산균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. 즉 이런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니면 기름기 많은 음식 같은 걸 드시면 장에 있는 유산균의 변화, 즉 나쁜 유산균이 많아지고 좋은 유산균이 적어지게 되면 면역계가 변화를 일으켜갖고 여러 가지 흔히 뭐 경우에 따라서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도 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면역의 원인이 하나인 그런 아토피 치료,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도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물론 이것을 정확히 많이 아시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아토피라는 거는 애 입장에서 상당히 괴로운 그 질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치료는 꼭 해주자. 방치하지 말고. 그리고 이상한데 괜히 시간을 수 없고 애를 고생시키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가장 강조하는 그런 견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